네, 지프 경제학 특강. 오늘은 elasticity, 바로 탄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elasticity는 좀 개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price elasticity죠. 가격 탄력성, 뭐에 대해서 of demand, 수요의 가격 탄력성, 즉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는 price elasticity of supply, 그렇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 즉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이 변하는지 그 부분 것에 민감도를 갖다가 연구하는 부분인데, 다시 여기서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눠져요. range elasticity, 어떤 범위를 가지고 탄력성을 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point elasticity, 특정한 한 점에서의 탄력성을 이렇게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point elasticity는 나중에 그 모노폴리 독점 기업에서 marginal revenue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디맨드 커브와 연결해서 디맨드 커브의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랑 마지널 레버뉴와의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주 기묘한 그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만큼 두 가지 다 레인지 엘라스티시티 기본이고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도 잘 익혀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먼저 수요 기준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supply에 대한 price elasticity도 자동으로 해결되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elasticity of demand, price elasticity of demand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바로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즉 기준 가격 중에서 얼마나 가격이 변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준 수요량에서 수요량의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는 이제 구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range, 특정 범위 내에서 구할 때 range elasticity, 바로 범위에 있어서의 탄력성이고, 그 다음에 elasticity of demand at a certain point, 특정 점에서의 바로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가격의 범위 중에서 이 평균값 중에 가격의 변화율분의 바로 수요량의 평균값분의 바로 수요량의 변동분을 가지고서 구하게 되겠습니다. 요 각각의 두 가지 range elasticity 개념과 point elasticity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하는 부분인데, 레인지 부분 것은 예를 들어서 특정 구간, 예를 들어서 4달러에서 2달러로 가격이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내렸었을 때, 4달러에 했을 때는 두 개의 수요가 있었는데 2달러로 내리니까 이와 같이 4개의 수요로 늘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의 탄력성을 이제 구하는 부분입니다. 요 레인지 엘라스티시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4에서 2달러로 가격이 내렸었을 때 늘어나는 수요의 비율, 즉 가격이 내렸었을 때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부분이랑 반대로 이와 같이 2달러에서 4달러로 올라갔었을 때, 그때는 바로 수요량이 4에서 1로 줄게 되는데, 이와 같이 가격이 내려갈 때랑 가격이 올라갈 때의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때는 4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간 거고, 그때 수요량은 2달러를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4개로 증가된 부분이라는 사실이고요. 반대로 가격이 오를 때는 2달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바로 4개의 수요량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율을 가지다 보니까 바로 무엇이 바뀐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격의 기준점이랑 그 다음에 수요량의 기준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범위라고 하더라도 방향에 따라 가지고서 바로 수요의 그와 같은 가격 탄력성이
바뀐다, 같지 않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인트 엘라스티시티, 특정 점에서의 가격의 탄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가격이 3달러였을 때 이 순간 이 점에서의 가격이 이와 같은 탄력성을 갖다가 이제 구할 수 있으면은 보다 더 정확한 그와 같은 탄력성이 되지 않나, 이런 개념에서 이제 고안해낸 부분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먼저 range elasticity 구하는 부분 것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4에서 2달러로 이와 같이, 즉 기준 가격이 4달러에서 비교 가격이 2달러로, 그렇죠? 4에서 2달러로 이와 같이 가격이 내렸다고 했었을 때, 그때 아웃풋은 2에서 2개 팔리는 부분에서 4개 팔리는 부분으로 수요가 이와 같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제 range elasticity 부분 것은 얘기했듯이 그와 같은 가격이 어떤 base price, 가격의 기준 가격에서 가격의 변동분, 그 다음에 바로 기준 수요량에서 수요량의 변동분, 이렇게 이제 계산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접근을 하면은 바로 기준 부분이 이제 바로 4달러니까 거기서 변동분 4에서 2가 됐으니까 바로 2-4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2로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의 변화율 부분 것은 0.5가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수요량의 변화는 기준 가격이 2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서 바로 비교 가격 4에서 2를 빼니까 4-2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뭐다? 이 값은 1이 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와 같이 아웃풋 변화율 1이고 프라이스 변화율이 0.5이기 때문에 이를 0.5로 나눈 요 값, 즉 엘라스티시티는 -2가 되겠습니다. 자, range elasticity를 구하는 부분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4에서 2달러로 가격이 내렸었을 때 2에서 2개에서 4개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 것의 range elasticity는 -2였습니다. 이제 반대로 2에서 4로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 수요량이 주는 것의 elasticity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 것은 바로 지금 이제 봤듯이 2달러에서 4달러로 이렇게 기준 가격이 2에서 4달러로 가격이 올랐을 때 그때 4개 팔리던 그와 같은 수요량이 2개로 줄었다는 거죠. 이 부분 것은 기준이 2이기 때문에 2분의 4에서 2를 빼면은 플러스 2가 올라간 부분이니까 가격 변화율은 1이 됩니다. 이제 반면에 요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량의 기준이 4이기 때문에 4에서 2로 줄었으니까 2만에서 4는 -2가 될 거고, 따라서 아웃풋, 즉 수요량의 변화율은 -0.5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율 0.5를 1로 나눈 값, -0.5분의 1인 -0.5가 곧 뭐다? 탄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 여기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2와 -0.5가 같지 않다는 거죠. 즉, 무슨 이야기냐? 바로 이와 같이 엘라스티시티가 어떤 현상? 즉, 가격이 내려서 수요량이 증가했었을 때 엘라스티시티는 바로 뭡니까? -2가 됐었는데 반대로 즉 탄력성이 2입니다. 절대값으로 보니까 2가 되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올라서 수요량이 줄 때의 수요 탄력성은 바로
2분의 1, 0.5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같은 범위일지라도 바로 방향에 따라 가지고 탄력성이 즉 달라진다는 그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는데 이제 이 기준입니다. 자, 이 기준에서는 1에서 그렇죠. 가격이 5에서 1달러로 내렸었을 때 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5달러였었을 때 수요량은 1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1달러로 내렸었을 때 수요량은 5로 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계산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원래 기준 부분 것은 몇이었다? 5였죠. 5분의,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의 변동은 5에서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된 거죠. 분의 수요량의 변동은 원래 1에서 5로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4가 된 겁니다. 자, 그랬었을 때 이 부분 것은 바로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0.8이죠. 이 부분 건 4죠. 4를 0.8로 나눈 이 값은 엘라스티시티가 바로 얼마가 됩니까? 5가 됩니다. 5. 절대값으로 하니까 탄력성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기준값에 의해서 기준이 여기서는 5가 가격은 5가 기준이고 그리고 뭐다? 수요량은 1개가 기준이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그와 같은 이 기준 부분이 이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격이 1에서 5로 올라갔었을 때, 즉 수요량은 5에서 1로 떨어지겠죠. 자, 이때의 탄력성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자 가격의 기준은 어디죠? 1에서 5로 올라가는 거 5-1 빼니까 4가 되겠죠. 이게 가격의 변화율이고 수요량의 변화율은 5에서 1로 줄었으니까 바로 기준이 뭡니까? 5분의 1로 줄였으니까 1-5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결국은 이 부분 것의 가격의 변화율은 4고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는 0.8이 되겠습니다. 0.8을 4로 나눈 이 값은 바로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0.2라는 부분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혀 같은 범위에 있지만은 가격이 오를 때와 가격이 내릴 때 탄력성은 달라진다는 부분이고 이와 같은 범위 탄력성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는 바로 포인트 엘라스티시티 여기서 중간가슴을 예를 들어서 3에서 아까 이 범위 내에서 이 변했었을 때는 탄력성이 2와 0.5였고 이 범위 내에서 그렇죠 탄력성은 5와 0.2 이렇게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포인트에서의 엘라스티시티를 구하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인트 엘라스티시티 부분입니다. 3달러에서의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를 구하는 이제 공식 부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언급을 하면은 포인트 엘라스티시티 부분 거는 어떻게 구해진다.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뭡니까? 전체 중에서 우선 가격의 두 개 가격 P1과 P2의 구간이 있으면은 이 가격의 총합을 나누기 2를 합니다. 즉 평균 가격을 구하고 거기서의 가격의 변화율을 분모로 취해주고 다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Q1과 Q2 수요량의 변화에 수요량의 두 구간의
총합을 이뤄나눈 즉 평균 수요량 중에서 뭐다? 수요량이 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평균 가격 중에서 평균 가격 기준 얼마나 가격이 변동됐느냐랑 평균 수요량 중에서 얼마나 수요가 변동되어졌는지의 그와 같은 비율을 하면은 바로 우리는 포인트 엘라스티시티 무엇을 한 특정 지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것은 뭐 간단한 수학적인 그와 같은 부분 것에서는 그렇죠. 어차피 나누기 하는 건 같은 거니까 빠져준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거꾸로 이 부분 것 중에서 델타 P, 델타 Q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1 플러스 P2, Q1 플러스 Q2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결국은 이 부분 것은 차이점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델타 P분의 델타 Q를 그렇죠? 결국은 나눈 부분이니까 좀 더 편리하게 하면은 이 부분 것은 결국은 어떤 식이냐면은 P1 플러스 P2분의 델타 P, Q1 플러스 Q2분의 델타 Q니까 내부 거를 분모로 들어가니까 델타 P by Q1 플러스 Q2가 되고 델타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되죠. 델타 Q by P1 플러스 P2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것은 다시 결국은 델타 P분의 델타 Q by Q1 플러스 Q2 P1 플러스 P2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수요량의 총합과 가격의 총합을 수요량의 총합으로 나눈 다음에 자 수요량의 변동률을 가격의 변동률로 나눈 값과 곱하는 것이 결국은 위에 부분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이 부분 것에 대한 공식으로 기억을 해놔도 되고 이렇게 기억을 해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를 구체적으로 한번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4에서 2달러로 내렸을 때랑 2에서 4달러로 올랐을 때랑 아까 레인지 엘라스티시티에서는 4에서 2달러로 이 부분 걸 잠깐 색깔을 바꿔서 청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4에서 2달러로 이와 같이 내렸었을 때 수요량이 늘어났을 때의 레인지 엘라스티시티랑 그리고 반대로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 수요량이 줄어드는 방향이 다를 때의 레인지 엘라스티시티가 달랐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는 이제 그런 부분 것을 해소한 겁니다. 이 점에서의 부분인데 바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은 평균값이죠. 가격의 평균값 즉 P1 플러스 P2의 나누기 2분의 여기서 델타 P 가격의 변동분을 분모로 하고 바로 Q1 플러스 Q2 수요량의 평균값에다가 바로 무엇을 분자로 수요량의 변동 부분 것을 하면은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포인트 엘라스티시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죠? P1 플러스 P2나 P2 플러스 P1 하나 방향이 같기 때문에 6입니다. 6을 2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3분의 그 다음에 가격의 변동분은 절대값으로 보면은 4에서 2니까 떨어지거나 내려가나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는데 변화폭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됐었을 때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역시 2개에서 4개로 늘거나
4개에서 2개로 늘거나 각각 이등의 총합의 2는 6에서 2로 나눠주니까 역시 3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델타 Q의 그와 같은 변화는 바로 폭이 얼마? 2개가 늘거나 줄기 때문에 2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값은 얼마가 되죠? 1이 됩니다. 자, 그 부분 것을 이렇게 계산을 갖다가 해봤습니다. 즉, 기본 가격에다가 4에서 2로 가격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 수요량이 오르거나 수요량이 줄었었을 때 어차피 에버리지 프라이스랑 에버리지 아웃풋은 똑같습니다. 즉 평균 가격도 3이고 평균 수요량도 3개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바로 델타 프라이스 즉 가격의 변동분은 2고 바로 수요량의 변동분도 절대값 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자, 가격의 평균값 분의 바로 뭐다? 델타 B, 가격의 변동분. 가격의 평균값, average price 분의 델타 프라이스 부분 것은 바로 0.667. 즉, 가격의 변동분 요 2죠. 2를, 그렇죠. 평균 가격 3으로 나눈 요 값입니다. 바로. 그것이 0.6이 되고, 역시, 수요량의 변동, 즉 2분의 바로 무엇을 평균 수요량으로 나눈 값 역시 0.6으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포인트 엘래스티시티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4와 2 사이에 레인지 엘래스티시티를 3을 기준으로 포인트 엘래스티시티를 구했었을 때는 바로 탄력성이 유닛 엘래스틱 바로 단위 탄력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이 범위에서 즉 가격이 5에서 1달러로 내렸거나 또는 1에서 5달러로 올랐었을 때 그때 포인트 엘래스티시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5에서 가격이 5달러일 때는 수요량이 1이고 1달러일 때는 수요량이 5인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가격이 평균값은 어떻게 됩니까? 5달러와 1달러, 6달러고 6달러를 2로 나눈 값이니까 평균값은 3입니다. 3에서 가격의 변동비는 어떻게 될까요? 4가 되겠죠. 3분의 4고 자, 수요량의 평균값은 1에서 6이니까 1과 6을 합한 값에 그렇죠. 1과 5죠. 1과 5를 합한 값에 2를 나누니까 6에서 2를 나누니까 역시 3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5에서 2를 빼니까 4가 되겠죠. 즉 3분의 4로 나누면은 역시 1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엘래스티시티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역시 동일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즉 5에서 1로 가격이 오르나 가격이 내리나 1에서 5로 가격이 오르나 어차피 가격의 평균값은 3이고 수요량이 오르나 수요량이 주나 역시 수요량의 평균값은 3입니다. 변화된 부분 것은 가격은 4달러가 내려거나 오르고 있고 수요량은 4개가 줄거나 늘거나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이 이 부분 것, 즉 수요량의 변화분의 평균 수요를 나눈 값은 1.3이고 4분의 3이니까 이 부분이 1.333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의 변화가 4를 그렇죠. 평균 가격 3으로 나눈 값도 역시 동일하게 1.333이 되겠죠. 결국은 가격 탄력성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지점에서의 탄력성은 자, 이 범위 내에서 구하나 이 범위 내에서 구하나 레인지 엘래스티시티로 구했었을 때는 같은 범위 내에서도 방향이 다른 것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지만은 포인트 엘래스티시티는
어떤 범위를 놓고 구해도 그 값은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range elasticity를 범위를 좀 바꿔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3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2와 4, 5와 2를 했었는데 이제는 3에서 5와 1에서 3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이제 3달러일 때 3개의 그와 같은 수요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5달러 기준으로 갔었을 때 먼저 5달러에서 3달러로 내렸었을 때 그때 바로 수요량은 3에서 5로 오릅니다. 그러면은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요 부분 거 조금 반대로 돼 있죠? 바로 5에서 3으로 즉 가격이 내렸었을 때 수요량은 1에서 3으로 이와 같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격의 변화율 부분 것은 아까 구하는 부분 거 기준 가격이죠. 기준 가격 5분의 변화된 5분의 3이니까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0.4가 될 거고요. 수요량은 기준이 1이죠. 1분의 3에서 2를 빼니까 플러스 2가 돼가지고 수요량의 변화율은 2가 됩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2를 가격 변화율 0.4로 나눈 값 마이너스 0.5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내릴 때 수요량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5가 되고 반대로 가격이 오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주는 것의 탄력성은 가격이 오른다. 즉 3에서 5로 올랐었을 때 가격의 변동분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5에서 3을 뺀 2가 되고 그래서 0.667이 됩니다. 3에서 1로 수요가 줄 때는 바로 기준이 3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0.067이 되고 탄력성은 1이 됩니다. 즉 이 범위 내에서도 가격이 내릴 때와 가격이 오를 때의 그와 같은 수요 변화 폭은 그래프상으로 같아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탄력성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에서 3. 자, 이 범위에서도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성은 전혀 다른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 것에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를 한번 구해보면은 여기는 4에서 포인트, 즉 가격이 4일 때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를 구하면은 결국은 가격이 오를 때와 내릴 때의 그와 같은 값이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는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를 구하면은 당연히 이 부분 것도 오를 때와 내릴 때가 달랐는데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를 구하면은 바로 기준 가격이 5달러였었을 에서 3달러로 이와 같이 내렸었을 때 그러면은 수요량은 1에서 3으로 이제 느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렇게 됐었을 때 요 5와 3 그렇죠? 포인트 엘라스티 부분 것을 이제 구하는 부분 것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바로 가격의 두 개 가격의 평균값이죠. 평균값에다가 평균값 기준을 분모로 하고 거기서 가격의 변동분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동분을 뭐로 Q1 플러스 Q2의 평균값 즉 평균 수요량 평균 기준으로 가격의 변화율을 하면은 그것이 포인트 엘라스티시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평균 가격은 4고 여기서의 평균 수요 변화량은 2가 되겠습니다. 평균 수요량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가격의 변동분은 5에서 3으로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2고 수요는 1에서 3으로 했으니까 2입니다. 자, 이 기준으로 가격의 변동분을 평균 가격으로 가격의 변동분 마이너스 1을 평균 가격 4로 나누니까 0.5가 되고 자, 수요의 변동분 2를 평균 수요 2로 나누니까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것을 바로 뭐다? 평균 수요 기준, 수요 변동폭을 평균 가격 기준 가격 변동폭으로 나누게 됐었을 때 바로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는 2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자,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 수요량이 주는 부분 겁니다. 가격이 3에서 5로 올라갔을 때 수요량은 3에서 1로 주는데 여기서의 뭐다? 평균 수요량은 평균 가격은 4고 평균 수요량은 2가 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 수요 가격 부분 것은 2가 늘고 반대로 수요량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부호만 바꾸는데 절대값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평균 수요 기준으로 평균 가격에서 가격의 변동폭 부분 것은 자 2에서 4를 나누니까 0.5가 되고 반대로 수요의 변동폭을 평균 수요량으로 나눈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탄력성은 마이너스 1에서 0.5로 나누니까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는 이와 같이 가격이 내릴 때랑 가격이 오를 때 역시 이 점에서의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는 이와 같이 2로 절대값 2로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를 구해보면은 이 부분 거에서는 0.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구했었을 때 이 부분 건 아까 1이었죠. 이와 같이 포인트 엘라스티시티 부분 거, 1 부분 거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거에서는 포인트 엘라스티시티가 이 범위로 구하든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는 1로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요 2라는 부분 것의 범위 부분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를 구한 부분이고 그리고 요 0.5는 요 부분에서 요 부분 것까지의 포인트 엘라스티시티가 0.5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구했던 요 1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랑 이 부분에서 이 부분 것까지의 포인트 엘라스티시티가 1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좀 또 연습을 했는데 추가적인 연습입니다. 이제 레인지를 또 바꿔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4에서 6, 공급량이 0에서 2일 때입니다. 바로 가격이 4일 때 수요량이 2인데 6에 있었을 때는 수요량이 없는 거죠. 즉 6에 있었을 때 수요량이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6에서 4로 그와 같이 가격이 내려갔었을 때 수요량은 2로 늡니다. 6에서 4로 내려갔을 때 수요량은 2로 느는 거고 레인지 엘라스티시티는 바로 어떻게 구해진다? 베이스 프라이스 분의 델타 P 분의 바로 베이스 퀀터티 부분 것을 델타 퀀터티로 이와 같은 그 구조니까 결국은 여기서 가격의 변화 비율은 6에서 4가 됐으니까 기준이 뭡니까? 6이죠. 6에서 4가 된 부분 것은 얼마로? 마이너스 2로 준 거죠.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0.3333 마이너스 값인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자, 아웃풋의 변화율 부분인데 아웃풋의 변화율은 원래 기준 가격이 기준 수요량이 0이었죠. 기준 수요량 중에서 증가된 수요량은 2에서 0을 빼니까 2가 됩니다. 근데 분모가 0인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에러가 뜨게 되고 이때의 엘라스티시티를 구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 거를 유의를 해주고요. 반대로 4에서 6으로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 수요량이 주는 부분입니다. 4에서 6으로 올라갔을 때 수요량이 주는 부분 것은 자, 가격의 변화 부분 거는 뭡니까? 기준 가격이 4에서 6으로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2가 된 부분이고요. 기준 수요량은 뭡니까? 2에서 0으로 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의 값은 0.5고 요 부분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2라는 그와 같은 레인지 엘라스티시티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 수 있듯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6에서 4로 이와 같이 가격이 내려갈 때 그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엘라스티시티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4에서 6으로 올라갈 때 2에서 0으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수요의 탄력성 부분 것은 탄력성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 부분입니다. 가격이 2에서 2달러였었을 때 또 2에서 0달러로 즉 0달러로 이와 같이 내려갔었을 때 수요량 부분 것이 증가되는 거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이와 같이 내려갈 때의 그와 같은 엘라스티시티는 구할 수 있었지만은 0에서 2달러로 올라갈 때 수요량이 주는 부분 거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 레인지 엘라스티시티는 이와 같이 특정 범위 내에서의 값도 다를 뿐만 아니라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요 부분이죠. 5달러였을 때의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랑 1달러에 있었을 때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를 구하는 부분 거는 바로 이 부분 것의 범위 부분 것의 평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부분 것의 평균 수요량을 가지고서 평균 가격과 평균 수요량을 가지고서 그 변동폭 대비를 구하면은 이 부분 것은 바로 마이너스 5, 즉 탄력 엘라스티시티가 절대값 5가 되고 여기서는 절대값 0.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재밌는 현상 부분 것을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엘라스티시티와 포인트 엘라스티시티가 바뀌어가는 그런 범위 부분입니다. 레인지 엘라스티시티를 이제 구한 부분 것을 한번 확인 한번 하면은 맨 처음에 그렇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봤듯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처음에 2에서 4로 가는 범위, 즉, 이제 가격이 어떤 범위 내에서 4달러에서 2달러로 떨어졌을 때, 그때 요 4달러에서 2달러로 떨어졌을 때, 요때의 엘라스티시티 부분 거가 바로 마이너스 2였고, 2에서 4달러로 올라갔었을 때의 엘라스티시티가 0.5였죠. 자, 그 부분 것에 1에서 5 부분 것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포인트 엘라스티시티 확인합니다.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는 요 범위 내에서 뭡니까? 1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지점에서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는 이 레인지를 가지고 구하든 이 레인지를 가지고 구하든지 어쨌든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는 1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4달러와 2달러였을 때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는 2와 0.5였습니다. 즉 4달러 이 지점에서 포인트 엘라스티시티와 이 지점에서 포인트 엘라스티시티는 부득이 범위가 딱 하나였습니다. 요 범위 가지고 구했고 이 범위 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엘라스티시티랑 여기서의 엘라스티시티를 이제 구한 값이 바로 2랑 0.5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2고 여기가 0.5라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포인트 엘라스티시티 여기를 구한 것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0.2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것은 마이너스 5였는데 이때의 레인지는 어떻게 줬습니까?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를 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0에서 뭐다? 요 4까지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마이너스 5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가격은 아까 4에서 그렇죠? 4에서 6 기준일 때 나왔었고, 여기서는 바로 0에서 2 기준이었을 때 여기서 포인트 엘래스티시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엘래스티시티는 바로 0.2가 되겠습니다. 0.2. 자, 우리는 이 부분 것에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엘래스티시티가 디맨드 커브는 모든 점에서 기울기는 같지만은 포인트 엘래스티시티는 다르다는 거죠. 바로 1인 지점, 여기가 바로 유니트 엘래스틱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 것은 1보다 적기 때문에 인엘라스틱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1보다 크기 때문에 엘라스틱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 이 부분 가격이 5였었을 때 그렇죠. 가격이 아웃풋 부분 1이었었을 때는 5, 요 부분과 뭐 보면은 4, 그 다음에 3, 2, 1. 예. 자, 가격이 지금 1달러인 경우에는 수요량이 5죠. 가격이 2달러는 수요량이 4, 가격이 5달러인 경우는 수요량이 1입니다. 즉, 이 부분 것은 여러분들이 슬로프, 기울기 자체는 동일하지만은, 우리가 엘래스티시티, 포인트 엘래스티시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본 결과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 다름 아닌, 기울기는 같지만은, 그렇죠? 무엇이 각 점별로 포인트 엘래스티시티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것은 나중에 바로 모노폴리 독점 기업의 마지널 레버뉴 값에 따라 가지고서 디맨드 커브의 엘래스티시티가 달라지는 그와 같은 부분 것을 이해할 때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엘래스티시티 심화 과정으로서 프라이스 엘래스티시티 쉽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디맨드 서플라이의 가격 탄력성이 레인지 엘래스티시티랑 포인트 엘래스티시티가 다르다는 컨셉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해주고, 레인지 엘래스티시티의 그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인트 엘래스티시티가 쓰이고 있는데, 이 포인트 엘래스티시티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엘래스티시티의 심화 개념으로서 인식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강의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